한부 3장의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상품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판매하는 유형의 상품인 상품과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 물리적 대상물이라든지 서비스, 사람, 장소, 조직,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에는 그러니까 유형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유무형의 상품이 어떤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형의 유무형의 어떤 속성을 가진 상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품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화폐나 다른 가치 있는 것과 교환이 가능한 개념이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에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용역, 이런 것들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구조를 보면 어떤 첫 번째, 물리적인 조립품으로서 물리적 상품이라는 개념이고, 또 구매자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용으로서의 상품, 그다음에 시장성을 배려한 어떤 시장적인 상품, 그다음에 제3자의 효용을 배려한 사회적 상품, 이런 것들로 어떤 상품의 구조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상품의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대상물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어? 어, 혹은 아이디어까지도 다 상품의 범주에 속한다는 그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상품의 적성이라는 개념은, 상품은 어떠한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개념인데, 일단 상품은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구성이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운반성, 실질적으로 생산된 장소에서 소비지 장소까지 상품의 이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체성. 이 대체성은 매매 및 소비 활동을 할 때 동종 동량의 상품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경제성이라든지 정보성, 안정성, 생산성, 사회성, 이런 의미야.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 개념은 어떤 제조업체와 어떤 상품을 통해서 판매업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품을 통해서. 그래야만 상품의 요건으로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수준별 분류는, 상품 분류는 이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다 그러면 상품의 핵심적인 어떤 제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과 관련된 포장이나 그 제품의 포장, 어떤 상표, 품질, 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유형 상품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배달이라든지
설치, 뭐 AS 이런 것까지 해서 상품이 확장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과 부가되는 어떤 상품이 실질적으로 있어가지고 같이 어떤 하나의 제품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확장 제품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로 핵심적인 상품, 바로 어떤 편의품 같이 편의점에서 바로 사가지고 구매하고 거래가 끝나는 그런 상품, 뭐 포장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겠죠. 근데 가전제품 같은 거는 사면은 어떤 가전 양판점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달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AS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어떤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내구재 또는 유형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해 보면 이 어떤 이번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진도를 좀 속도감 있게 나가겠습니다. 어떤 내구성에 따른 상품을 분류는 내구재라고 하는 건 가구와 같이 한번 사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한 가능을 내구재라고 하는 거고, 비내구재라고 하는 건 의류와 서적 같이 한번 샀을 때 3년 이내에 사용하고 어떤 수명이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건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활동과 혜택 또는 만족을 일으키는 것을 서비스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재는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하는 상품. 생산자는 어떤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상품, 원재료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중간 제품 이런 것들이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구매 관습에 따라서 상품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는 소비재, 어떤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재,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어떤 소비재로서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편의품과 전문품, 선매품의 개념은 어떤 상품을 샀을 때,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탐색 정도가 없이 사는 상품은 탐색 없이 바로 구매하는 상품이 편의품이고,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탐색을 하는 상품을 선매품하고 전문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호 강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던 상품은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고자 하는 선호도가 강해지는 상품은 선매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음, 보통 소비자에 있어서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일단 편의품이라고 보면 되겠고, 선매품은 가전이라든지 가구 이런 부분이고, 전문품은 낚시용품이라든지 뭐 어떤 악기와 같은 전문 악기,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는 선매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금 범용적인 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전문적인 악기 이런 부분은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한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성장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실질적으로 신상품으로 나와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그 다음에 어떤 기업체 입장에서 매출이 일어나서 성장될 때, 그 다음에 그 어떤 성장이 최고점에 이르는 어떤 성숙기, 그 다음에 제품을 품절, 어떤 그 소매점 같으면 취급하지 않는 거, 제조업체 같으면은 생산을 단종시키는 거, 이러한 개념이 이제 세태기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품은 도입기 상품이다. 그리고 뭐 성수기 상품은 뭐 이제 라면 같으면은 라면 같으면 신라면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은 성수기가 되겠지만 뭐 배홍동 농심에서 나오는 배홍동 비빔냉면 이런 거는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려고 하는 상품. 성장기 상품은 뭐 어떤 그 비빔면 같은 거 요즘에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라면 같은 경우에도 안성탕면, 신라면 이런 부분만 있으면 요즘에는 그 상품들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비빔면이라든지 짜장면, 그다음에 짬뽕 뭐 이러한 것까지도 전부 라면 카테고리로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각각의 상품들을 이렇게 신상품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상품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그 판매 기업에서 신상품의 입장, 성장기에 있는 상품, 성숙기에 있는 상품별로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상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합성이라는 거는 어떤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소비자가 어떤 그 소비할 수 없는 성질. 그래서 어떤 소비 주체가 하나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 주체가 소비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그리고 배제성이랑은 어떠한 그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소비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걸 배제한다고 부분에 있어서 배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적 재화라는 건 사유재를 말하는 거고 공공재화라는 거는 이제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하는데 공공재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은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으로 하자면 뭐 국가 안보라든지 공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공공재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거 이런 거를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유자원이라는 부분은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원을 말하는 거고. 상품의 분류에서 표준 상품 분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준 상품 분류는 일단 상품을 규격 분류라고도 하며 상품 표준을 정해서 또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4년에 제정된 한국 표준 상품 분류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어떤 표준 무역 분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류가 국제 표준 무역 분류 권고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분류한다. 국제 표준 무역 분류 권고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분류 번호는 십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상품 바코드라 해서 상품을 보면 그 상품 개별적인 코드가 있는데 13자리 코드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앞에 세 자리 코드는 어떤 국가 코드도 두 번째 네 자리 수는 네 자리 숫자는 일단 제조업체 코드.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880 전화번호도 우리나라가 880으로 지어요. 그래서 상품 번호가 보통 880 하고 이제 각각 제조업체 뭐 오뚜기라든지 뭐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개별 번호 해갖고 총 13자리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어떤 상품의 바코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류가. 그런데 어떤 상품의 분류를 대분류로 보면 이제 식료품과 산물, 음료, 뭐 비식용 원재료 이런 것처럼 해서 상품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근데 이제 소매점에서는 상품 분류라는 거를 보통 식품, 비식품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서 하고 백화점 같은 데는 식품, 잡화, 의류, 의류 중에서 숙녀 의류, 남성 의류,
뭐 이런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부분에서 어떤 상품의 판매와 고객 관리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킨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장은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장인데, 여기서는 상품 판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판매 활동이라는 개념, 판매원의 역할, 그 다음에 판매원과 상품 지식, 소비자의 역할,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판, 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매 활동. 말 그대로 구매자로 하여금 교환하도록 하는 어떤 설득 활동이다. 그래서 어, 판매 대금과 상품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활동은 실질적으로 교환 활동이지만 설득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는 상품을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을 목적으로 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판매원에게 있어서는 그 효용을 알려서 구매로 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판매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사람의 판매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판매원은 판매를 하는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한다든지 어떤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상품을 판매원에게 구입하는 편이 그 상품을 다른 판매원으로부터 사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판매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매원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객, 고객이, 고객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판매원은 컨설턴트로서 역할, 그러니까 상품을 제안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판매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효용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원은 상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상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상품을 제한하고 판매할 수 없는, 자기가 먹어보지도 못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떤 그 난센스, 고객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고객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판매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담사로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판매원은 고객의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양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소비자도, 소비자의 또 역할이라는 것도, 소비자는 상품을 단순하게 어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상품은 소비자가 가정에서 생활 양성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원재료인 것인데, 즉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는 어떤 어, 그 소비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상품 지식과 개별 상품 지식,
지식을 보면 상품의 어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런 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품이 어떤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적합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융통성, 내구성, 얼마나 소비자가 오래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쾌적성, 이용상의 난이. 예? 그러니까 뭐 DIY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서 또 그런 상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을 때 막 조립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어떤 그런 부분 상품을 샀을 때 이용상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어떤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매력, 가격, 감정상의 특징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판매와 상품 지식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요즘에 상품은 시스템 판매라고 하는 건 뭐야? 상품을 예전에는 대면에 의해서 상품을 이렇게 제공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요즘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 개념이고 스크램블 머천다이징 확대와 용도별 구색 갖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크램블 머천다이징 확대라는 것은 뭐냐?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고객들이 자꾸 찾는 상품들을 갖다 놓고 구색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매점이 만물점화 되어 간다. 이런 의미죠. 만물점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 소매점에서 찾으니까 갖다 놓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매점에서 연관 판매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상품 어떤 맥주를 산 사람은 또 뭐 소주도 사고 술 같은 경우에 맥주만 갖다 놓은 것보다는 술을 사는 사람은 맥주도 사고 소주도 사고 또 막걸리도 사고 그러기 때문에 구색을 함께 갖춰 놓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음식점 가면 그냥 뭐 막 소주만 갖다 놓은 음식점이 있다든지 막걸리만 있다든지 그런 음식점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일단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용도별 구색 갖춤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정보에 의해 사실은 유통기업에서 판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행동, 어떤 그 다음에 상품을 다시 재발주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경영활동의 매출에 대한 정보, 고객들의 어떤 이러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정보는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과 활용은 유통기업에서 이익과 바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기 상품을 갖다 놓으면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정보가 많다라는 것은 이윤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정보를 재료로 하는 의사결정이 좀 판매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데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매 정보는 위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익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판매 정보가 없다 그러면 재고를 또 너무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작년에 팔았던 판매 정보가 있다면 작년에 에어컨을 20대 팔았다. 그러면 올해 에어컨을 25대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100대를 갖다 놨을 때 너무 많은 에어컨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판매 정보의 그거는 수집하는 판매 정보와 유출하는 판매 정보가 있는데 수집하는 거는 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판매 정보인 거고 유출하는 판매 정보는 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 전달로서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뭐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수집하는 정보라는 거는 수집을 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활동에서의 정보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영활동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않은 때는 어떤 오차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 판매활동에서, 그러니까 판매활동에서 불확정 요소라는 개념. 이건 소비자와 경쟁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판매활동에서 소매점에서의 판매 활동에서는 소비자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 통제가 불가능해요. 저 소비자가 어떤 우리 기업을 찾으면 소비자가 되지만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업자도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24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인 판매 이런 것들이 다 편의점하고 어떤 경쟁업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판매 정보의 조건은 그러니까 유통기업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에서 판매 정보가 되기 때문에 판매 정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여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떤 지속적인 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일일 매출처럼 그다음에 표준화된 정보 어떤 뭐 표준화된 정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거죠.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식품 매출, 비식품 매출의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는데 어떤 상품을 어떤 때는 비식품 매출에 넣었다가 어떤 때는 식품 매출에 넣어가지고 집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집계를 할 때 항상 표준화된 집계표를 써야 되는 것처럼 표준화된 정보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는 거니까. 상호 보완성 있는 정보, 활용하기 위한 정보, 경제성을 고려한 정보해야 된다. 정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 정보의 어떤 유통기업에서 판매 정보의 종류는 고객에 관한 정보, 고객에 관한 정보, 경쟁사에 관한 정보, 유통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정보들이 일단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조사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은 기업 내부 자료라든지 외부 자료를 하는 거고 방법에 있어서는 관찰을 하는 방법, 직접 수집하는 거 아니면 그 표적 집단에서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넷에서 FI 조사를 어떤 표적 집단 면접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매점의 어떤 그 주로 이용하는 목표 고객 같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한 장소에 모임해서 면접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러한 표적 면접 조사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발해서 한 장소에 면접 진행 아래 마케팅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 조사 기법인데 어떤 수집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정량적 조사 방법과는 달리 이거는 정성적 조사 방법이다. 정성적 조사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은 정량적인 조사 방법에 앞서서 어떤 탐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건 유형의 상품을 말하는 건데 서비스는 서비스 또는 용역은 물질적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거나 판매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행위, 편익, 만족이라고 정의가 된 부분인데
예, 이 어떤 서비스는 리텐넨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면 서비스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주관적 효용인 만족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 또는 설비와 상호작용은 서비스 정의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익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인간 또는 설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공하는 무형의 행위를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할 때 광의 상품은 상품 서비스 용역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서비스의 특징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일단 배달 서비스 그러면 그것이 배달하라는 행위와 어떤 소비자가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멸성, 어, 즉시 소비가 된다는 거죠. 소멸한다는 거죠.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질성,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 앞서 말씀드린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은 상품의 성격이 좀 다르다.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 생산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어떤 생산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 같은 경우에 바쁘다고 진찰 또는 뭐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상품의 일부분이다. 그다음에 품질의 통제가 어렵다. 재고가 없다. 이러한 것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구매 특징은 어떤 탐색적 특징, 경험적 특성, 신념적 특성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탐색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상품을 사기 전에 어떤 그, 어떤 뭐 제품을 구매 전에 알 수 있는 제품의 특성으로서 색상, 스타일, 디자인 등 외적인 특성 및 가격, 상품 등의 가시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이라든지 대안평가 기준, 환기상품군, 혁신수용. 혁신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혁신수용이라는 것은 서비스 혁신수용은 조금 늦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각이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일반 제품 구매 시보다 지각적인 위험이 높다. 그다음에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 서비스는 다른 무형 어떤 상품보다도 서비스는 그 다음에 불만족 기임 이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 과정에 수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불만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일부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은 잘못됐을 경우에 상품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경우지만 서비스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품질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품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서비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를 노동 집약도 하고
상호작용과 개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노동 집약도도 집약도가 있고 노동 집약도가 있고 상호작용이 많은 서비스는 대중 서비스라고 하는데 은행업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 집약도는 높은데 상호작용이 없이 개별된 서비스는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는 이런 데는 노동 집약도는 좀 약하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상호작용은 많은 거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집약도도 약하면서 노동 집약도도 약하면서 개별화된 서비스라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의 환자 서비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뭐 대중 서비스, 전문 서비스, 서비스 공장, 서비스 숍인데 이렇게 사사 보면 노동 집약도와 상호작용적인 측면으로 서비스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소비자가 기대나 요구하는 수준과의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서비스 품질이 나쁘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즉 고객이 인지하고 느끼는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기대나 욕구 수준 및 그들이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요구하는 수준과 또 자기가 느끼는 수준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데 어떤 측정 지표로서 어떤 주로 이용되는 게 5가지 차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0가지도 있지만 이거를 좀 집약한 게 이 서브콜이라고 하죠.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인데 이 5가지 유용성, 신뢰성, 대응성, 혁신성, 공급성 이 5가지 요인으로 서비스를 주로 측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가 물리적 시설이라든지 장비, 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진료, 의향 이런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감성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 배려와 관심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측정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격차 모양은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차이가 격차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면은 어떤 격차가 1, 2, 3, 4, 5로 했는데 이거는 고객 기대의 어떤 경영자의 인지적인 차이, 그다음에 경영자의 인식과 품질 명세화의 차이, 실제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사전 사후 서비스의 제공의 차이, 고객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그다음에 기대한 서비스와 경험한 서비스의 차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서비스 품질 격차 모양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정도만 여기서 서비스 상품의 특징 이런 부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만 좀 요약을 하면 상품의 분류 부분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를 이렇게 선매품, 편의품, 전문품으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역할, 그 다음에 판매 정보의 중요성, 네, 판매 정보의 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판매 정보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서 표적 집단 면접본, FGI 조사, 이런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서비스의 정의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